윤석열 정부, 자기 스토리텔링 없는 교육이 나은 비극? 김진경 칼럼. 윤석열 정부를 두고 시중에는 그래도 서울법대를 나오고 사법고시를 패스했으니 기본은 할 거라 믿었는데 전혀 아니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돈다. 즉흥적으로 던져지는 말들 같지만 나는 이 말들 속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교육적 평가의 핵심이 들어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한마디로 한국 엘리트주의 교육의 몰락이다. 아마도 윤석열 정부를 지나고 나면 학생들을 획일적 점수로 줄 세워 엘리트를 선발해온 한국 교육의 권위나 학벌의 위세는 많이 꺾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획일적 점수로 선발된 엘리트들이 자기 분야의 기능에 우수할지는 몰라도 사회적 삶에 대해서는 대단히 무능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우 부도덕하여 자기 분야에 대한 기능적 우수성을 공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적 이익을 위해 쓸 뿐이라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의 일거수일투족은 마치 이 무능과 사리사욕을 온몸을 던져 증명해 보이려 하는 것만 같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박정희 정권 이래 미국, 일본 모델 따라가기 산업화를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자원도 자본도 부족한 상태에서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학교 교육은 이 서구 추격형 산업화의 유력한 수단이었다. 서구에서 생산된 지식을 빨리빨리 받아들여댈 수 있으면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주의 밤기게 함으로써 서구 선진국을 빨리빨리 쫓아가야 한다를 모토로 하는 산업화 시대 학교 교육은 서구 지식의 수입 통로에 가까운 순서대로 학교를 서열화하였다. 서구 지식 수입 통로에 가장 가까운 이른바 스카이대 1번, 서울에 소재한 대학 그 다음, 지방대 그 다음, 명문고 그 다음, 일반고 그 다음 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리고 서구 지식의 숙지 정도를 점수로 측정하여 학생을 획일적으로 서열화하였다. 우리가 10여 년 넘게 받은 이러한 학교 교육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총괄적으로 요약하면 세계의 중심은 미국이나 서구의 어느 나라고 내가 사는 곳은 변방의 변방이다. 그러니 서구 지식을 전수하는 학교 교육에 성공하여 도시로, 대도시로, 서울로, 가능하다면 미국이나 서구의 어느 나라로 떠나라. 내가 이 학교를 졸업하고도 이 지역에 계속 남아있다면 너는 낙오자이고 패배자다이다. 물론 이런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고지곳대로 그런 생각을 갖는 건 아니다. 사람은 자주성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대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어쩌면 학교 교육에서보다 현실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점수 경쟁에 몰려 인간으로서의 자주성마저도 포기하고 옆을 볼 수 없도록 눈을 가린 경주마처럼 현실에 눈 감고 살아온 자가 있다면 내가 사는 곳은 변방의 변방이고 세계의 중심은 미국이나 서구의 어느 나라니 학교 교육에서 성공해서 대도시로 서울로 가능하다면 미국이나 서구의 어느 나라로 떠나라를 곧이곧대로 뼛속 깊이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 자발적으로 굴종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교육적 결과라 할 수도 있다. 고등학교 졸업 때 획득한 점수를 근거로 대부분 사회 구성원을 미개한 존재로 내리보면서 엉뚱하게 미국, 일본의 은혜를 갚겠다고 설치는 희극적인 모습은 어쩌면 한국의 엘리트주의 교육이 전력을 기울여 만들어낸 괴물의 모습일 뿐인지도 모른다. 위와 같은 서구 추격형 산업화 시대 학교 교육에는 끊임없는 누구처럼 되기 스토리텔링만 있을 뿐 진정한 나 되기 스토리텔링은 없었다. 그래서 산업화 시대 엘리트주의 교육이 배출한 엘리트들은 공허하다. 그 엘리트주의 교육을 맹렬히 추종한 자는 더 공허하다. 지금의 영부인은 그 극단적 모습을 보여주는 듯 싶다. 마치 양파처럼 알맹이가 나올까 하여 누구처럼 되기 스토리텔링의 껍질을 한 겹 벗기면 누구처럼 되기 스토리텔링의 껍질이 또 나온다. 벗기고 벗겨도 마지막까지 그러하여 도무지 정체성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자기 스토리텔링이 없어 공허한 한국 엘리트들도 산업화 시대에는 꽤 그럴듯해 보였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한국 엘리트의 자기 스토리텔링 없음이 무능함으로 보이기도 하고 무분별한 탐욕을 일으키는 정신적 허기로 보이기도 한다. 왜 그럴까? 밥 굶는 걸 걱정해야 하는 가난한 자의 허기는 육체적 허기이기 때문에 한 그릇 밥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는 정신적 허기가 별로 없다. 가야 할 길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 등 친밀한 관계 사람들의 기본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 이상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밥 한 그릇에도 이미 가족의 희생 등등 따뜻한 스토리텔링이 넘쳐나기 때문에 정신적 허기를 느낄 이유가 없다. 아마도 이것이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의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이다. 산업화가 시작되던 시기에 한국은 방글라데시와 비슷했다. 이러한 사회는 그 사회의 엘리트에게 자기 스토리텔링을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갈 길도 명확하고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해주는 스토리텔링도 넘치기 때문에 엘리트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기 스토리텔링 능력이 아니라 기본 의식주 해결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었다. 이것이 자기 스토리텔링이 없어 공허한 한국의 엘리트들이 산업화 시대에는 그럴듯해 보였던 이유일 것이다.
기본 의식주가 해결된 부자는 가야 할 길과 할 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 하나하나를 스스로 정하여 자기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스토리텔링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삶 속에서 훈련된 적도 없는데 그게 어디 쉬운가? 그래서 육체적 허기가 해결된 부자는 정신적 허기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한국은 지금 이 부자의 상황과 비슷하다. 게다가 두뇌의 연장선이 되는 도구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혁명은 삶의 의미를 채우는 스토리텔링에 대한 수요를 더욱 크게 만든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엘리트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스토리텔링 능력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자기 스토리텔링이 없어 공허한 산업사회 엘리트는 더 이상 엘리트일 수가 없다. 오히려 뒤처진 무능한 자로 여겨지기 쉽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무능해 보이는 이유이다. 유명 셰프의 요리를 찾는 부자의 허기는 정신적 허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그가 진짜 먹는 것은 요리가 아니라 요리에 딸려있는 스토리텔링이다. 명품 요리의 스토리텔링으로 자기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스토리텔링의 결여를 메우려 하는 것이다. 그런데 명품 요리의 스토리텔링을 먹는다고 자기 스토리텔링의 결여가 채워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먹을수록 더 허기가 지고 마침내는 먹은 요리를 일부러 토해내며 계속해서 요리를 먹는 불가능한 탐욕에 빠진다. 자기 스토리텔링이 없어 공허한 한국의 산업사회형 엘리트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정신적 허기가 큰 사람들이다. 그리고 불행히도 이들이 가장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더 많은 물질을 삼켜 정신적 허기를 채우고자 하는 이들의 불가능한 탐욕은 한국 사회의 진전을 가로막아 몰락의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탐욕이 몹시 위험해 보이는 이유이다. 추격형 산업화 시대 엘리트주의 교육의 시효는 이미 끝난 지 오래이다. 그리고 이 시효 지난 엘리트주의 교육의 후과가 지금 한국 사회를 몰락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대학 거버넌스와 차터 스쿨 등 미국 모델의 물건들을 늘어놓고 뒤로는 명문고의 부활을 통해 철지난 엘리트주의 교육의 강화를 도모하는 이주호 교육부의 교육정책 레시피는 참 허접함을 넘어 애처로운 느낌을 준다.